도심 속 번화가 밤거리,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는 이들이 있다. 불법 대리주차 업체를 차려 도로가 모두 내 것인 양 사용하던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양심이 사라진 이들의 범죄 현장, 잠시 후 만나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범과 순찰차 8대가 서울 도심에서 아찔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달리는 범인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끈기 있게 추적한 경찰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광란의 질주. 그 사건의 전말을 수도권 현장 24시가 공개합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강남. 어디를 가나 주차된 차로 가득 찼습니다. 구청 직원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불법 주차의 현실. 이런 불법 주차에 무허가 대리주차 업체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자주 찾는 강남의 한 유흥 밀집 지역. 이곳은 밤이 되면 승용차들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밤이면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곳에 한 고급 승용차가 들어오는데요. 운전자는 내리고 대리 주차를 해줄 직원이 차에 올라탑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해주는 사람들이 업소마다 있지만 사실 이들은 인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 밤마다 불법 주차하려는 자와 단속하려는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살살 발랐어요. 살살 발랐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죄인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시면 버젓이 불법 주차를 하고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며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들. 사실은 도로 한 차선을 점령하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거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강남경찰서가 나섰는데요. 강남 룸사롱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린 기업형 대리주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남 룸사롱 등 유흥가 주변에서 불법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발레파킹 업체 26개 업체 3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도나 도로 한계차를 차지한 채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에 단속을 피하거나 또는 손님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번호판 앞뒤에 시선 유도봉이나 또는 청테이프로 가리는 형태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나 이들을 단속해 보니까 아주 대규모 조직적 기업형 발레파킹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번화하기로 유명한 논현동의 한 커피숍 주변. 인도까지 불법 주차한 차들이 가득합니다. 주차된 차를 가리고 있던 앞차가 나가자 한 남자가 다가와 시선 유도봉을 슬그머니 차 앞에 두고 가는데요. 알고 봤더니 CCTV에 번호판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밤이 되어도 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바짝 거리를 좁혀 주차된 차들 사이사이 번호판이 보일세라 시선 유도봉들이 빽빽히 세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물건을 세워두고 주차 단속을 피하는 것은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이 일대를 몇 시간 지켜본 결과 불법 대리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차를 주차하고 나온 남자, 여지없이 시선 유도봉을 차 앞에 세웁니다. 가렸어. 가려 앞에 가렸어. 끝났어. 그게 끝났어. 앞에 가렸잖아. 뒤에도 또 가리잖아. 응. 끝났어. 단속하러 갑니다. 불법 주차를 하고 나온 남자를 뒤따라간 단속 경찰들.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이 경찰의 주위를 위협적으로 둘러싸는데요. 경찰의 출연으로 당황한 일당들. 이들이 마련해 놓은 노상 천막 안에는 이미 수십 개의 자동차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 발레파킹 업체 수익 구조를 수사한 바 과거에는 이들이 그 업소에 먼저 접근해서 주차 관리를 무상으로 해주겠다 접근하다가 이제 업소 측에서도 이제 인건비도 안 들게 된 장애에 맡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발레파킹 업체가 갑이 되는 입장입니다. 즉 발레파킹 업체가 주차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소에는 장사가 안 되는 거, 손님이 안 오는 형식이 됩니다. 주차 어디 가냐고 일단 물어보니까 그럴 때는 주차 안 되라고 가잖아요.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행태가 문제되는 것은 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 단속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대한 합당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으며 대리운전업까지 겸해 무려 19억 원의 이익을 챙겼는데요. 또한 단속된 일당 대부분이 과거 마약, 청소년 성매수, 뺑소니 등 강력 범죄 전과자들이어서 2차 범죄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도로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은 있는 도로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일당들.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권에 있는 발레파킹을 많이 단속을 했지만 지금도 성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법이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돈을 주고 대리주차를 이용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차주도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해서도 이를 방관해서도 안 될 텐데요. 도로 위의 무법자, 불법 대리주차 업체 업소 주인이나 이용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 시내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던 2인조가 검거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도주하던 이들은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구로, 영등포를 거쳐 1시간 넘게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양천구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 긴박한 도주국의 전말을 수도권 현장 24시가 공개합니다. 지난 5월 22일 새벽 동틀 무렵 영등포 양평파출소로 긴급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2인조 날치기범이 만취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들은 6대의 순찰차를 따돌리면서 영등포 시내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쪽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합류를 해서 같이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탈영한 지 사흘 만에 서울 노원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인천에서 30대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 하고 서울로 도주했습니다. 양평파출소의 순찰차들까지 합세해 총 8대의 순찰차가 추격전에 뛰어들었지만 날치기범들을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명이 탄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해 교차로를 가로질러 탈환합니다. 고개를 하듯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기도 합니다. 범인들의 이런 광란의 질주는 순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범인들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지나가던 여성 2명의 가방을 차례로 날치기 하고 도주하는 길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날치기범들이 경기도 화성의 모 부대를 탈영한 현역 군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탈영병이 탈영을 해서 그 중앙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인천 계양 관내에서 날치기를 2회에 걸쳐서 하고 구로를 거쳐서 저희 영등포 관내로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검거 당시 이 탈영병들은 그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탈영병들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달려오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달아납니다. 추격하는 경찰차를 발로 걷어차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신일병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였습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범인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날치기범이 들어왔다는 그 112 무전 지령을 받고 저희들이 저희 그 위치에 전부 다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러면 몇 대 뭐 순찰차가 출동? 저희 순찰차 따라오는 순찰차는 약 6대였고 나중에는 한 8대 정도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날치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경찰차들이 이들을 따라붙었지만 범인들을 태운 오토바이는 순찰차를 무시하고 탈환했습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범인과 시민들의 안전이었습니다. 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해 탈영했다는 범인들은 만취 상태에서 무서운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그 추격을 하면서 제일 우려되었던 부분은 만약에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차, 저희 또 순찰차에 부딪히게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슴은 조마조마하면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달아나는 탈영병들도 쫓아가는 경찰관들도 목숨을 건 추격전이었습니다. 오토바이의 고개 운전 때문에 쫓아가는 경찰차도 분리대에 부딪힐 뻔합니다. 아찔한 순간은 계속됩니다. 범인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가면서 마주오는 차들을 비껴갑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건 광난의 질주입니다. 차들 사이로 지그재그 달리는 범인들에게 신호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범인들의 오토바이로 인해 혼란에 빠진 차량들이 사고를 내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순간들입니다. 새벽 5시 인천 계양구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부천, 구로구를 지나 영등포, 여의도를 거쳐 양천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달릴 때는 무서운 속도로 행인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트럭에 부딪힐 뻔하면서 달아나는 장면이 아찔합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100여 킬로미터에 걸쳐 1시간 동안 이어진 도주국은 경찰의 끈질긴 추격으로 궁지에 몰린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끝이 났는데요. 탈영범들을 침착하고 끈기 있게 추격한 경찰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다른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저쪽에서 갑자기 저쪽 골목으로 와서 이쪽에 넘어왔습니다. 저희 순찰차 이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피하면서 이쪽 앞에 연석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도주는 이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넘어지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저쪽으로 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찰차를 따라와서 순찰차 앞에다 세우고 쫓아가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검거된 후에는 저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 헌병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탈영한 군인들이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광기 어린 도심의 질주. 수많은 운전자들과 행인들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현장 경찰관들의 발빠른 공조와 끈기 있는 대처로 안전하게 범인들을 검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리의 시민을 위협하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